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온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자동차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보고서의 제목은 알람입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업종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데요. 그 변화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실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해가 바로 2024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자동차 업종에 지난 2023년, 22년 이 변화의 시작점이 어떤 현상으로 보여졌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차트로 또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24년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두 회사는 지금 왼쪽 현대, 오른쪽 기아 막대 차트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난 22년 1분기부터 지난 23년 3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실현해 왔습니다. 호실적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죠.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익의 눈높이, 이 컨센서스의 흐름도 좌측 현대, 우측 기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기아의 주가는 이 호실적이 시작된 22년 1월 이후부터 등락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상승을 기록했다기보단 반대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초에 기록했던 그 주가를 벗겨내는 모습도 거의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지난 2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적의 눈높이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하락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이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을 대변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의 하락을, 디레이팅을 의미합니다. 좌측 현대, 우측 기아, 양사의 1년 포워드 PER을 보고 계신데요. 22년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요. 지금 7배 수준에서 3배대까지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이의 기회로,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무언가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 그 구조적 변화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동차 섹터를 분석한 지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15년 기간 동안,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서 지금 왼쪽 현대, 우측 기아 20년의 기간 동안 지금과 같은, 지난 2년과 같은 디레이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좌측 현대와 오른쪽 기아에 줄이 두 개가 각각 그어져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 선은 현대 기아의 연결 분기별 순이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늘색 선은 양사의 시가총액, 분기 말 시가총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양사의 주가는, 시가총액은 이익의 방향과 똑같이 동행해 왔고요. 방향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흐름이 껌딱지처럼 똑같이 붙어 움직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시가총액 나누기 이익이 PER이라는 점에서 이 두 회사의 PER은 언제나 7배 정도를 부여받아 왔던 것이 지난 20년입니다. 옥자는 23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으로 주가가 못 가는 것이 올해까지만 이익이 좋고 내년은 이익이 안 좋으니까 그런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해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시장에서 차화정 기간이라고 불렀던 엄청난 실적 상승 구간 이후에도, 즉 피크아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이익의 내리막 곡선에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됐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똑같이 움직여 왔죠. 차화정 구간이라고, 어닝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밸류에이션이 7배 받던 것이 20배, 30배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피크아웃을 해서 어닝이 긴 시간 내리막을 타는 구간에도 2배, 3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적이 없었고 늘상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그 부여받은 이익에 약 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돼 이 시가총액도 같이 움직여왔다는 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디레이팅을 맞이하고 있고 분명한 산업의 변화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언제나 7배를 받았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산업은 130년이나 된 오래된 산업이고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매년 8,000에서 8,500만 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은 약 12개 정도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번엔 내가, 다음엔 너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땅 따먹기를 해왔던 산업이라 땅을 잘 먹을 때가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확장되지 않고 땅을 잃을 때가 있어도 밸류에이션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 땅 따먹기에 따라 시가총액과 이익의 규모가 바꿔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2022년부터 시장은 어떤 우려를 해서 처음으로 이 디레이팅을 부여했는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큰 맥락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모습을 점유율에서 현대기아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양사의 점유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왔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22년 초 글로벌 점유율 6%에서 현재 4.5% 이하까지 약 3분의 1 정도가 소멸된 상황이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약 4.5% 정도의 점유율에서 3% 정도까지 또한 3분의 1 정도의 점유율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사의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조금 공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 상승을 전망하는 기관인 아크와 RMI 리서치의 자료를 평균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자동차 시장의 총수요는 언제나 그랬듯 고정적,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모닝스타와 가트너의 평균값, 이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한 평균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그림보다 다소 완만한 곡선으로 전기차가 늘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쪽의 차트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성숙된 수요 환경에서 전기차 시장이 어떤 강도로든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내연기관 시장이 축소되어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올해 지금 이 순간 갖고 있는 과거부터 유지되어 왔던 글로벌 내연기관 시장의 생산 능력이 유지된다면 좌측 아크와 RMI의 전망, 공격적 전망, 우측 모닝스타와 가트너의 보수적 전망 어떤 것을 따라가든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생산 가동률은 보시는 그림처럼 추세적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내연기관 시장이 작아지는 이 환경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위한 근거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커지는 시장인 전기차에서의 점유율이 작아지는 시장인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보다 높다면 판매량도 늘 것이며 판매 점유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커지는 시장인 전기차에서의 점유율이 작아지는 시장인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보다 낮다면 그 업체는 판매량도 하락할 것이고 점유율도 하락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관점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짙은 파란색 선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선이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환경이 지속되며 현대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를 전망해 본다면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여 내연기관보다 높아지지 못한다면 아까 보셨던 글로벌 점유율은 추세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염려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는 오른쪽에 있는 토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다른 기존의 레가시 자동차 회사보다는 현대기아의 상황이 낫다라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내연기관 시장과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갭이 현대기아가 토요타, 혼다보다는 좁지만 이러나 저러나 좁으나 넓으나 이 업체들이 모두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동률이 하락하고 실적이 우하향 곡선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은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현대 기아,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토요타, 혼다, 닛산, 그리고 폭스바겐, 르노, BMW, 벤츠와 같은 12개의 레가시 카메이커의 합산 점유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전에는 이들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65에서 70% 정도 유지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중국의 플레이어들, 그리고 인도의 플레이어 등 신흥국 플레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자, 우리는 이 65에서 70% 정도 되는 땅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다른 레가시 업체들과 땅 따먹기를 해온 현대기아를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구가한 2020년부터 이들의 점유율이 추세적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65, 70% 레인지에서 50에서 55%까지 내려온 이들의 점유율이 50%를 하회하기 시작할 때 산업의 집단 가동률이 적자 레벨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흥행했고 그들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전기자동차란 단어를 보고서에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 시작점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을 필두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부 국가들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우리는 환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비친환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동차 회사들 2020년을 전후하여부터는 너네가 만들어 팔고 있는 자동차의 일부를 전기자동차로 판매하지 않으면 굉장히 센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할 거야 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연도별로 각 국가들이 내연기관을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일정들을 정리해 넣었는데요. 이런 목소리들이 16년을 전후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소비자도 구매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도 만들고 싶은 차종이 아닌데 벌금을 내는 것보단, 저 거대한 벌금을 내는 것보단 일정 부분 과징금을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가면서 대응해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공감을 얻기 시작하죠. 자,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소 억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차트가 17페이지 이 왼쪽 그림입니다. 이 왼쪽 그림에는 파란색 막대와
회색 막대가 있는데요. 파란색 막대는 실제 연도별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 막대는 2017년 초 블룸버그가 전망했던 장기 연도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전망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블룸버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기차, 말씀드렸듯 소비자도 별로 사고 싶지 않고, 그리고 판매자도, 생산자도 만들고 싶지 않지만 벌금을 내는 것보단 그래도 일부 만들어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제한적 성장이 이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불과 6년 전입니다. 자, 근데 실제는 달랐던 거죠. 왜 달랐을까요? 우리가 바라봐 왔던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6, 17년부터 전기차를 준비한 반면 그것도 일부만 만들고 크게 상품성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었다면, 반대급부에서는 중국 업체들은 2013년 시진핑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중국 시장에 자동차 굴기를 만들기 위해 현지 로컬 자동차 업체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자동차 굴기를 전 세계 시장에서 만들어야겠고 5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존 레가시 업체들을 뒤집기는 어려우니 판을 아예 바꿔버리자. 우리 자동차 회사들 내연기관보다 같은 크기의 자동차라면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오더가 들어가게 되고, 그 맥락에서 지금 성공한 중국의 로컬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를 싸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친환경적이냐, 비친환경적이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표를 보고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거고, 같은 크기의 차를 구매할 때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판매 가격을 극단적으로 하향 조정해 유럽의, 미국의 레가시 업체들보다 자동차 값을 절반 이하로 출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2020년 100만 대에서 21년 200만 대 남짓, 그리고 22년 300만 대 남짓, 그리고 23년에 와서는 500만 대 가까이 되며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합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현지 공장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중국은 원가 경쟁력을 갖고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 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들의 경쟁력 있는 전기차의 판매 확대가 매우 명확하게 전망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급부에 있는 테슬라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전기차를 만드는 생각이 스마트카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있기 위해선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그러듯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를 충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선택해 2003년부터 자동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는 스마트카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테슬라, 그리고 누구보다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 이 양측이 갖고 있는 편리성과 경제성이 시장의 문을 열었는데,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소 뒤늦은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내연기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판매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고 있는, 그래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레가시 업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까지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수요 환경을 맞이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한번 복귀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동에 제한이 있으면서 그 이동에 수요에 부응해 장사를 해왔던 렌터카, 승차 공유, 택시 업계가 차의 보유 대수를 계속 줄여왔던 것을 끝내고 올해부터 마구마구 차를 영업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플릿 수요가 덧셈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지속됐던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며 그 당시에 쌓였던 대기 수요가 소화되는 수요의 덧셈 효과가 올해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 점유율이 상대적 영업지표인 판매 점유율이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영업지표인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플릿 수요와 반도체 공급 부족기에 쌓였던 대기 수요의 소진이 모두 이루어질 2024년에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 낮을 경우 상대적 영업성과인 점유율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영업성과인 판매량도 하락하며 본격적인 실적 악화의 기로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업체인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한번 짚어본다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는 공장별로 이익을 나눠봤을 때는 한국 공장의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이익이 국내 공장에서 창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 기여를 많이 하는 공장은 바로 미국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나눠봤을 때는 국내 공장 생산의 약 3분의 1이 내수에 판매가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시장 관점에서는 양사의 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미국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약 7, 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내년을 논해 보겠습니다. 2022년 서베이 기관이 통계조사를 해봅니다. 손님들에게 물어봅니다. 2023년에 차 사실 분들 계시다면 당신들은 어떤 차를 사실 겁니까? 이 질문에 약 7%가 23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7, 8%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23년 똑같은 서베이를 합니다. 24년에 차를 사실 분들 어떤 차를 사실 겁니까? 이 질문에 22%가 전기차를 산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질문과 비교해서 올해 3배 이상이 늘었고요. 이 말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7%인 7, 8%인 미국의 침투율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20%를 초과 달성하는 내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100대라면 그 중에 7대가 전기차였다. 93대가 내연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은 20대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고 80대 남짓이 내연기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시장은 단순하게 봤을 때 올해 90대 이상에서 내년에 80대 이하로 절대 볼륨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현대기아처럼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높고 내연기관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시장이 축소되는 것에 따른 경쟁 심화를 실적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급부에 있는 경쟁자인 일본 업체들, 지금 원엔 환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지난 2년간 환율이 약 20% 이상 원화보다 약세 전환됐다는 점에서 그런 경쟁의 심화 요인까지 같이 더해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시장에서 시장의 축소와 경쟁 심화로 실적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 시장은 커지니까 이곳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대기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보다 같은 크기의 전기차가 적어도 50에서 100%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가격의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어필하기 위해
현대기아는 이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하는 목적으로 전기차 또한 판가를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되지 못할 내년, 그 할인의 강도는 더욱 거세게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침내 24년부터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조금 더딘 모습을 보였던 이들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이 이미 보여졌던 것에 이어 판매량의 하락까지 정말로 눈에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기아나 레가시 업체를 바라볼 때 이들의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조금 공격적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포드가 SK온이라는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뭘까? 자각한 겁니다. 17, 18년에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물량을 원가 경쟁력 없이 준비했던 전기차 그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이제 이들 스스로도 가격이 낮고 스마트한 기능을 얹을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해 27, 8년 정도에 재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기아는 어떤 상황이냐? 왼쪽 그림은 기존의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생산 능력 중 어느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인지를 밝힌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적혀 있을수록 공격적이고요. 아래 적혀 있을수록 보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인데요. 예로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전체 생산 물량의 10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크라이슬러나 볼보도 28년과 30년까지 100% 생산 능력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이것이 기존 레가시 업체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 입장을 표명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친구들을 보면 토요타, 기아, 현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올해 상반기에 2030년까지 전체 생산 능력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보수적 계획이 이어진다면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가동률 하락 압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 훼손 압력이 가장 큰 업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혹자는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더딘 모습을 보이는 레가시 업체들 입장에선 금리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약화된 지금의 시장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은 50% 내외의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해석해 본다면 당연하게도 금리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약화된 지금 환경에서 전기 자동차든 내연기관이든 아니면 다른 경기 소비 영역에 있는 제품군이든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침투율이 전기차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선도 업체들의 판매량은 가속 성장을 하는데 레가시 업체들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 이런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현대기아가 지금 우리에게 주식시장의 참여자에게 제시해야 되는 방향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더 공격적 대응, 낮은 전기차를, 스마트한 전기차를 언제까지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24년 대응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현대기아가 어려움을 겪을 것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주는 현대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대부분 50% 이상이고 현대기아의 볼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이들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현대기아의 합산시총과 부품업체의 합산시총은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도 언제나 동행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4년 어려울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방어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맞고, 방어적 접근을 위해서는 현대기아 신차 판매가 부진해짐에 따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아니라 신차가 아닌 기존에 판매되어 있는 차들을 바탕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AS 업체들이 방어적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업체로 현대모비스와 타이어 업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5년 동안 매출이 늘었지만 15년 동안 이익률이 훼손됐습니다. 자, 이것을 결과로 이익이 언제나 2.5조 정도에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이익 구성을 보면 97%가 AS입니다. AS는 팔려져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내년에 물류비가 하락한 효과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이익이 과거에 유지되어 왔던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의 두드러진 주가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어적 기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는 매출의 70% 정도가 교체용 타이어, RE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AS입니다. OE가 신차용 타이어가 다양한 고객한테 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제한적입니다.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 타이어 업체들 또한 이렇게 하락한 물류비에 원가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방어적 포트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특이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특이점은 일단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라는 것을 첫 번째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발발해 반도체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그 후행적 효과로 반도체 공급 부족기에 쌓였던 대기 수요가 호실적을 만들었고, 자, 이런 특이점, 특이한 환경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란 단어는 그런 말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환경 속에서 대기 수요가 소진된 이 시장 환경 속에서 현대기아의 볼륨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익이 감소하는데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보다 낮아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며 리레이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대기아와 함께 장사하는 부품주의 영업사항도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 의견을 견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서 자동차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신차 판매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AS 업체인 모비스와 타이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